있잖아요. 우리 몸이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을 걸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근데 우리가 그 신호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죠.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겪는 아주 평범한 일들 속에 숨겨진 깜짝 놀랄 만한 의학적 진실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백신 맞으면서 왜 주사를 엉덩이가 아니라 어깨에 놓지?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이게 그냥 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아주 똑똑하고 또 중요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로 접종할 때 빠르고 또 옷을 내릴 필요가 없어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는 점도 크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안전 때문이에요. 왜냐면 엉덩이에는 궁둥신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주사바늘이 이걸 건드리면 큰일 나겠죠. 그에 비해서 어깨는 사람마다 지방층 두께도 비교적 일정해서 약물을 근육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하기에 훨씬 좋은 그야말로 최적의 장소인 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 가끔은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때가 많죠. 이번에는 그 미묘한 신호들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지끈거리지? 하고 이유 모를 두통 때문에 고생한 적 없으세요? 의뢰 두통약을 찾기 전에 어쩌면 그 원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맞아요. 놀랍게도 그 원인이 턱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씹기 근육 때문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씹거나 아니면 무심코 껌을 오래 씹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관자놀이에 있는 이 관자근을 긴장시켜서 두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 아플 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잖아요. 그게 바로 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아주 본능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로 일하거나 또 집안일하고 나서 손목이 시큰거리고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아주 대표적인 신호인데요. 이 막연한 통증 뒤에는 아주 명확한 해부학적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 손목에는 이렇게 터널처럼 좁은 공간이 있어요. 바로 이 터널 안으로 정중신경이라는 게 지나가는데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이 신경이 꽉 눌리게 되면 바로 엄지, 검지, 중지손가락이 저리고 아파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얼굴 한쪽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말 무섭겠죠? 근데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안면마비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벨마비라고 이건 보통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라 치료가 가능하고요. 근데 다른 하나는 바로 뇌졸중입니다. 이건 정말 1분 1초가 중요한 뇌에 생기는 응급 상황이에요.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정말 중요한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보세요 하는 거예요. 뇌졸중은 뇌의 문제라서 신기하게도 이마 근육은 영향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마 주름은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벨마비는 얼굴로 가는 신경 전체가 마비된 거라 이마에 아예 힘이 안 들어가요. 주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른 곳은 마비됐는데 이마에 주름이 잡힌다? 이건 뇌졸중 신호일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재밌는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 극적인 장면들? 과연 의학적으로는 얼마나 맞는 이야기일까요? 영화 보면 주인공이 막 엉엉 울다가 픽하고 쓰러지는 장면 많이 보셨죠? 에이, 저건 그냥 영화니까 라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 아세요? 바로 과호흡 증후군 때문입니다.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숨을 막 헉헉 하고 몰아쉬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혈액의 산성도가 변하면서 뇌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고 그래서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잠깐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영화가 꼭 거짓말만은 아니었던 거죠. 자, 헬스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에이펙. 식스팩도 힘든데 운동을 더 빡세게 하면 나도 에이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어쩌면 여러분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안타깝게도 헬스장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우리가 타고난 기본적인 골격이나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복근이 식스팩일지 에잇팩일지는 여러분의 유전자에 이미 다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복근에는 나눔 힘줄이라는 근육을 가로로 나누는 힘줄이 있어요. 이 힘줄이 3줄이면 식스팩, 4줄이면 에이팩이 되는 건데 이 줄의 개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스팩이라고 실망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멋지게 타고난 겁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약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우연히 발견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게 바로 탈모 치료제죠. 프로페시아는 원래 전립선 비대증 약이었는데 글쎄 환자들한테서 머리카락이 나는 부작용이 발견된 거예요. 또 우리가 바르는 약으로 잘 아는 미녹시딜 있죠? 이것도 원래는 먹는 고혈압 약이었어요. 근데 환자들이 몸에 털이 너무 많이 난다고 하니까 누군가 이걸 머리에 바르면 어떨까? 하는 기발한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우연한 발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에 있는 갑상선은요,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장치나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만약 이 엔진 출력이 떨어지면, 즉 기능 저하증이 오면 차가 잘 안 나가는 것처럼 몸이 축 처지고 남들보다 추위를 훨씬 많이 타고 살도 찌게 되죠. 반대로 엔진이 과열되면, 즉 기능 항진증이 오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텁고 땀나고 아무리 먹어도 살은 쭉쭉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슴이 쿵 하고 아프면 다들 덜컥 겁부터 나죠. 혹시 심장마비 하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원인은 다양해요. 그냥 위산이 역류해서 속이 쓰리는 걸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30분 이상 계속된다? 이건 지체하면 안 되는 응급 신호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내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 그 언어를 배우는 게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의사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고 싶으신가요? 그냥 피곤하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왜 피곤할까 하고 딱 한 번만 더 질문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멋진 여정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